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 SDS가 올해 2분기 클라우드 사업 호조에 힘입어 실적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성장을 견인한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증가한 5,5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유럽 직접 판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점유율 20%를 돌파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핵심 의료 시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셀트리온이 10여 년간 공들여온 유럽 직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망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혁신적인 효모 배양 시스템을 활용해 백신 공정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급락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후 시장 들어서도 마감을 앞두고도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하락세보다는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조금 낙폭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오후장을 갈수록 또 마감 언저리 갈수록 다시 조금 낙폭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0.7%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800포인트를 사서 하느냐 못하느냐에 기로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2,703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2,7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사실은 뭐 주가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대형주들 뭐 하이닉스가 지금 뭐 결국은 19만 원이 깨지면서 9%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9%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강했었던 방산주들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는 한 5에서 7%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선주가 좋았는데 하나 엔진이 어제도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1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쪽도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뭐 8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크게 밀리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약보와 소폭 하락 정도라서 실제 체감 지수는 그래도 조금 낮지 않을까. 또 코스닥도 일단 2차 전지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좀 낙폭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는 느낌이 있다 생각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공포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목요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약 6개월 만에 800선이 깨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를 이끌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선물 모두에서 크게 좀 팔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의 좀 계약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도 지금 뭐 1,000원 넘게 지금 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7%, 지금 HLB도 마이너스 뭐 1%, 뭐 삼천당 제약도 마이너스 5%.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코스닥 상위 종목 밸류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 좀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더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한 7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한 71% 정도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75% 이하를 바닥권이라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코스닥이 조금은 더 바닥, 과열권에 지금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양시장이 모두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코스닥이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관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소폭 매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빠지는 찰나에 좀 매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과열권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뭐 나스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던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일본 이제 반도체 쪽의 조정이 오늘 오전부터 좀 강했던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섹터 흐름들을 놓고 보면은 재건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재건주들이 좀 강하고 또 지금 뭐 팀원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의 뭐 인터넷 대표주들도 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재건이랑 방산 쪽이 같이 가기에는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재건 쪽이 조금은 더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적합한 섹터로 지금은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건 쪽이 조금 더 많은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시장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측면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빠지고 있고 상반기 때 주도 랠리를 이어갔던 업종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정 국면에서 공포 심리가 발동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할 건지 매수를 해서 추후에 차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전략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은 대선 테마라는 부분들이 색깔이 짙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를 위로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딱히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계속 좀 테마주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뭐 대마 관련주들도 될 수 있고요. 재건주들, 뭐 방산주들, 그 신재생,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을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길 것인지라는 관점으로 볼 때 좀 두 가지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좀 섣부르게 업종별로 좀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요.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에 떨어지는 칼날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에 무작정 매수로 들고 가게 되면 더 하락폭을 맞아볼 수가 있는 그런 영향이다 보니까 일단 바닥을 잡는 그 기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때 일단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지금 시장에서 대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바닥을 잡는 여부를 먼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락장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SG가 가장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대 강세고 다스코가 16%대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재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뭐 저는 근데 재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받아올 수 있는 게 얼마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라면 제가 어저께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협상은 하겠죠. 근데 사실은 협상을 하면서 전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협상이 끝나기 전에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땅을 확보를 해야지 그게 자기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이 된다고 해서 오늘 이제 협정을 딱 맺었다고 해서 8월 1일부터 공사 뚝딱딱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재건 준비한 시간만 걸려도 해도 제가 보기엔 1년 이상 걸릴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이 주도를 할지 EU가 주도를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건에 대해서 별로 뭐 1,000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 1조 떨어질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건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기대감,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건 실체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재건은 어쨌든 실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이는 거에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현대 에버다임도 급등했다가 다시 보합구간에 내려왔고
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재건 관련된 뉴스에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하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좀 이미 조금 늦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에 접근하기 조금 늦은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재건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재건주도 오늘 뭐 SG 같은 경우가 가장 거래량이 크게 실리고 있어요. 이제 일단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현지에 지금 뭐 계약 와스콘 지역 공장이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은 본인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 재건 사업 부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내가 만약에 재건주에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상대적으로 모듈러 주택 쪽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좀 전쟁이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됐었다 보니까 뭐 건물 피해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건축물을 올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듈러 주택 쪽이 조금 더 빠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정말 본격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듈러 주택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재건 사업이 좀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재건주들에 대비해서 모듈러 주택 쪽은 약하거든요. 모듈러 주택 쪽이 지금 약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재건주들의 확실한 방향성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조사기관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 쪽에 대해서 지금 많은 수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재건 사업은 결국 이루어지긴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긴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내가 재건주 쪽에 지금은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투심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모듈러 주택 쪽이 조금은 더 접근하기 지금 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재건주들은 굉장히 급등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보면 SG 같은 경우도 워낙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과 환경 같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SY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재건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듈러 주택 쪽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건주를 바라본다면 모듈러 주택 쪽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섹터를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쪽 이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좀 저가 매수 관점 접근해 보자 이런 이야기 전해 주실 건가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네. 하이닉스도 큰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하이닉스 정도면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19만 원 오늘 이탈하는 모습인데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쭉쭉 빠져가지고 다시 1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인가? 뭐 그렇게 베팅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10만 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은 주고 나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매수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을 안 내고 매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손실로 매도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인 거고 사실은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22만 원, 뭐 23만 원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할 수 있지만 지금 고민할 건 아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어저께 테슬라, 구글, 뭐 테슬라가 12% 이상 하락을 했고 구글도 한 4~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2022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총이 1,000조,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환율을 따지면 거의 1,400조 가까이 되겠죠. 1,400조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0조가 좀 넘을 텐데 하여튼 뭐 그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만큼 없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AI 수요,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빅테크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과 우려감.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감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좀 부통령도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그 아마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벽을 느낀 적이 있어서 약간 빅테크 개혁에 상당히 좀 선봉장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들, 거기다 또 FOM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것인데 저는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뉴스만 나온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좋을 땐 또 정말 작은 뉴스 하나만으로 다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많이 좀 두렵고 겁이 나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정말 반등다운 반등 없이 지금 일주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딱 한 8거래일 동안 시장이 조정이 계속 연일 나오면서 한 코스피가 한 6% 가까이 조정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 7%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은 저점 이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고민은 있으실 텐데 일단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시자. 특히 반도체 쪽에 많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 가지고 오늘 나오는 뉴스들 안 좋은 뉴스들만 가지고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당장의 투심이 얼어붙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는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이제 뷰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도 일단 같은 맥락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쪽 본다 뭐 재건이나 대마 이런 쪽을 좀 보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결국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베이스 바탕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5년이 지금은 재료, 테마에 대해서 좀 성향이 강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그리고 상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주도를 했었던 업종들을 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제가 화장품 섹터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K 쪽에 대한 상품이 거의 매진이더라고요. 거의 상품이 없습니다.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결국엔 지금 상품이 입고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뷰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근데 결국 지금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비중국 쪽으로 중심적으로 많이 이동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중국 쪽에 대한 중심적인 뭐 마케팅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나와서 중국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을 온전히 화장품 쪽이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비중국 쪽에 대한 트렌드 강화를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많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중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상반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K라는 메가 트렌드 자체 부분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좀 많은 판매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기에서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3분기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APR 같은 경우가 메디큐브가 지금 거의 이틀 만에 10만 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의 주요 행사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 고객사들의 좀 발주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저는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저는 마녀공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마녀공장을 좀 몇 번 가지고 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화장품 쪽에서 상반기 대비 마녀공장이 많은 또 관심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녀공장이 뭐 안 좋아서 관심을 못 받았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지만 작년은 어떻게 보면 마녀공장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외 사업 쪽에 확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준비 단계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좀 실적이 눈으로 이제 찍힐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쪽 같은 경우도 뭐 드럭스토어라든지 돈키호테 쪽에서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클렌즈 오일 쪽에서도 새로운 라인업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투자 포인트는 뭐냐, 마녀공장은 해외 시장의 확충, 이 부분이 지금 중심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판매 채널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마녀공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주가도 그 부분들의 반응을 충분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HMB 쪽에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커머스 쪽까지도 지금 채널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성장이 나와주고 있지만 국내 쪽도 지금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니죠. 그럼 결국 국내와 해외 쪽의 양시장의 부분들에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효과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비중국 쪽으로 많은 트렌드가 이동을 해주긴 했지만 마녀공장이 여전히 중국 쪽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쪽에 좀 유명 인플루언서를 좀 앞세워가지고 화장품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판매 채널 확대가 좀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오늘 종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평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들을 일단 지켜주고 마감을 해줄 것 같아요. 일단 중장기 이평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단기 한 6개월 선이랑 그 아래 좀 단기 이평들이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마녀공장이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대로 좀 잡았습니다. 지금 라인대를 마녀공장이 만약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회가 그렇게 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기에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2,000원. 결국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티가 종목 마녀공장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뤄드리긴 했던 이슈인데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약세를 보이는 섹터도 있지만 그에 또 반사수혜를 받는 쪽도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반사수혜를 받는 쪽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이죠.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 그러니까 지금 티몬, 위메프 연간 이커머스 거래 금액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로 가지는 않겠지만 뭐 실제 우리나라에 거래할 수 있는 업체가 G마켓, 그 11번가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쿠팡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네이버, 쿠팡이 거의 다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조가 뭐 많은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제 뭐 위메프라든지 이 회사들은 거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경쟁 업체들이 일단은 줄어든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게 그 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머지 사태 또 한 번 있었고 또 이번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이제 쿠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뭐 싸게 사거나 절약도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안정성을 좀 많이 따지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의 안정성이 높은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 뭐 G마켓의 이용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도 4%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에 확인됐다라면 한 19만 원 언저리까지 지난 5월달 고점 언저리가 19만 원,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기대감인 것이지 이게 매출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가 한 17만 원이 앞으로는 지켜진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해야 될 자리까지 알려주셨으니까 투자 의견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네이버와 더불어서 카카오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사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더 내려갈 자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은 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금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이제 Q10 사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티몬이나 위메프 쪽에 좀 사태가 반사수혜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기대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나 마찬가지로 Q10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쪽에 좀 이커머스 쪽에 시장이 좀 많은 소비자들이 쏠리면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일단 들어와 주고 있는 거지 실적이 일단은 찍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바닥이다라고 논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지긴 했어요. 앞전에 지금 뭐 고가 라인을 찍었던 게 11만 원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 4만 원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카카오 부분들이 지금 뭐 망할 회사는 또 아니잖아요. 카카오도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살아난다라는 그런 관점 측면들을 볼 때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자리고 일단 뭐 지금 이틀간에 어느 정도 대금들도 터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네이버 대비해서는 대금이 많이는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가 일단은 조금은 더 대금들이 터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해주려는 모습들로는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 전환을 시켜주고 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 모멘텀을 해줄 만한 재료가 나올지 이게 가장 저는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저가 매수로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가 볼 수는 있겠죠. 앞전에 저점 라인까지도 크게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손절은 굉장히 짧게 또 수익폭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사실인데 일단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방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Q10이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확장했던 부분들이 화가 터진 거죠, 지금은. 2년간에 벌써 플랫폼 기업만 5개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적자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같은 사태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단순히 적은 사태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티몬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요기요거든요. 배달 어플. 네. 요기요 같은 경우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확장 국면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 재료 이슈는 사이클이 계속 돌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돌 거라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동방같이 뭐 이런 반사 수혜 기업들이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지금은 길이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지금은 나와주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크게 더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개별적인 재료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은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추세 전환은 일단 해주려고 한다. 그럼 이 추세 전환 이후에는 상방을 좀 더 열려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만약 그게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앞전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저점을 잡아준 기점을 만약 이탈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손절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말고도 반사 수혜를 받는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이 좀 눈에 띄는 게 광고 섹터도 오늘 그 이슈로 인해서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플레이디의 경우는 2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MBT 역시도 같은 이슈로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어떻게 보셨어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은 진짜로 이게 광고가 모르겠습니다. 뭐 검색 광고를 그 위메프라든지 이런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갑자기 검색 광고를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광고를 더 많이 할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G마켓이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는 요걸 조금 이 사태를 좀 조금 수혜를 입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온라인 마켓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 이슈도 좀 있죠. 올림픽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마케팅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련돼서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다는데 외국인들이 뭐 9,000주, 10,000주 매수하는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 평상시에 이 회사가 또 거래량이 그리 많았던 회사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매수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매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본다라면 모르겠지만 뭐 쿠팡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주식으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밑에 있는 검색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급등할지 여부는 저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미지수가 있는 매출 형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본부장님께도 광고주에 대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사태가 나타나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없었던 종목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앞으로 조금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뭐 당분간 광고주들도 결국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 팀원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검색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광고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일단 광고주에도 지금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가장 등락률이 크게 움직이는 게 플레이디입니다. 일단 플레이디 같은 경우가 네이버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광고하게 되면 플레이디 쪽에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좀 수혜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광고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그렇다고 이 기업이 실적이 또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현금성 자산도 꽤 있는 기업이에요. 유보율이 지금 1000%가 좀 넘어가고요. 부채가 한 60%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증자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은 전혀 없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반응을 해서 강하게 좀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팀원 사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플레이디 쪽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래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뭐 그렇게 자금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 한 뭐 지금 1억 4천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자금 규모가 큰 상황은 아니에요. 뭐 그만큼 플레이디가 원래는 그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렸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자금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태 부분들이 지금 1달러 뭐 하루 이틀 하고 말만한 그런 이슈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이게 못해도 뭐 1주, 2주간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광고주들이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다시 수급이 또 순환매로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지금 시장이 테마성의 색깔이 짙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바란다면 당연히 테마성이 짙은 기업에 접근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광고주도 마찬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대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기서 대장을 잡아야 돼요. 결국 이제 대장을 잡는 게 가장 킥 포인트고 그날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에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1등주 그리고 2등주까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마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확실한 좀 손절 라인을 좀 정하시고 단기적인 수익 펌핑이 나올 때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도 전략으로 지금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실적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 실적이 좀 나왔는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대표님? 네, 뭐 LG전자는 이미 이제 잠정 실적치를 냈고요. 뭐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계장에서 크게 반응하고는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분기당 1조 정도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일단은 뭐 크게 하락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2.3%가 적게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한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초반에서 지키냐 마냐의 싸움이고, 하이닉스 19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19만 원 회복하냐 마냐의 싸움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 11만 원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저는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시장이 워낙에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사업부,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에 뭐 계절적 영향 때문에 에어컨 판매가 잘 된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아마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칠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저는 한 7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좀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LG전자 정리를 해주셨고요. LG디스플레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릿고개 9분 응선을 넘어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4%대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OLED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업황이 지금 조금씩 반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지금 조금씩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뭐 영업이익 부분들이 줄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제 적자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업황이 일단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황이 일단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의 주가가 한 차례 좀 재평가로 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만 놓고 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OLED 쪽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았던 시기랑 놓고 보면은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황에 대한 반전 시그널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좀 확인을 했던 부분들. 다만 이제 상반기 때 그 업황 반전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해당 기업들이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차를 두고 좋아지겠지만 그 시간차를 두고 좋아지는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OLED 산업 쪽 같은 경우가 업황이 정말 돌아섰다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좀 눈에 띄게 주가의 급등락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쪽이 좀 유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OLED는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고 접근을 하는 투자 전략보다는요. 저는 일단은 좀 길게 들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주가도 많이 빠졌고 위로 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다소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 결국 이제 업황이 반전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좀 연계성에 대한 이슈가 좀 붙여서 나올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섹터거든요. 많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부터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바닥은 좀 잡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저가도 그렇게 좀 지금 주가랑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회복하려는 모습이 조금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9%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을 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려는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2,717선의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00선이 깨지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96선의 종가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8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400억 원 넘게 팔아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8천억 원 넘게 담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455억 원을 덜어내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449억 원 사들이면서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1,072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선물시장까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물시장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11,0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한 우리 시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동시호가긴 합니다만은
조금 낙폭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스닥 800포인트 회복 가능성도 좀 열려 있었는데 조금 낙폭을 키워지면서 797포인트 정도 마감 가능성이 좀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감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수준에서 좀 마감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오늘 어설프게 우리나라가 아랫꼬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저점에서 좀 올라온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은 좀 좋지 못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무조건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마감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좋지는 못하지만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1에서 2%대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800선이 좀 무너지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739 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316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400종목이 채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5원 70전까지 올라가면서 1385원 70전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팝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되돌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다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장의 여파를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미국장이 잘 갈 때 가지 못하다가 오늘도 빠지니까 그대로 타격을 받은 우리 양대 시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 기계 업종입니다. 4.81%의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음식료 업종으로 3%대 하락 마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2% 후반대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파란불을 켰고요.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의 부진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3.8%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기계 장비 업종으로 3.59%의 내림세, 유통업종에서도 2.99%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어렵게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역시도 현선물 모두에서 매도 기조를 마감까지도 펼쳐줬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폭이 깊은 구간이고 조금 더 빠질 염려가 좀 더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당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좀 하락폭이 내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최종적으로 좀 지켜져야 되는 마지노선 구간들이 저는 한 780포인트 이 선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80에서 한 785포인트 여기 구간에서 코스닥이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저에다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밀렸다라고 보면 되시고 일단 저는 바이오 쪽이 조금은 내일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수 반등도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말고 전일 시장에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알테오진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9%로 지금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차익으로 나간 매물들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지금 물려있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일 장에서 바이오 쪽이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가 코스닥의 상승 전환 좀 트리거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이제 조정폭이 더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780이 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780마저도 코스닥이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좀 하락폭이 좀 열려있는 구간들도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주봉으로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고 월봉으로만 놓고 봐도 780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길 마저 이탈하게 되면은 정말 한 740까지도 열어줄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사실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추세가 다시 또 꺾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추세가 꺾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도체 쪽에 조정도 강한 뿔너러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 부분들의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인데 사실 지금 뭐 미국 대선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정치 구도가 맞는 게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취지는 양당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 바이오가 투심에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대선 테마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해당 뭐 섹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자금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바이오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포감에 매수를 하냐 아니면은 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기업에 접근해서 수익을 보냐 이 관점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전자가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당장 급하게는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780포인트 근접해서 코스닥이 좀 낙폭을 키운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1차적인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 하락폭 자체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좀 마감은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일은 일단은 좀 반등이 소폭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 반등이 정말 찐일지 아닐지 여부는 좀 또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매매하기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매매하기엔 조금 더 좋겠고 오늘 장에서는 7월 들어서 좋았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간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내일 반등을 보자라고 본부장께서는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기도 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으로 다 그 상승을 다 되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라 대표적으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게 30만 원을 뚫어냈는데 오늘 하락으로 이틀 동안 상승한 걸 다 되돌려놨고요. 이건 꼭 알테오젠뿐이 아닙니다.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최근 이틀 상승한 걸 오늘 하락으로 되돌려 놓는 모습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것은 저는 조금 시장이 워낙에 오늘 좀 충격이 있다 보니까 일단 팔고 보자. 오늘 일단 오른 것부터 먼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셀트리온 오히려 한 3% 정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승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호실적이 나오면서 고점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바이오주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쩌면은 뭐 다음 주도 FOMC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금리 인하는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지금 바이오주가 오르는 게 옛날처럼 테마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된 테마 뭐 이런 테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잡테마 빼고 사실은 ADC 또 FDA 관련된 신약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이런 그 CDMO, CMO 관련해서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이들 기업들이 또 실적이 좋습니다. 유한양행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난 실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도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바이오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들은 지금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못 샀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저렴한 처방법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이게 앞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바이오 쪽은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분명히 맞아요. 뭐 예전에는 결국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임상이 되건 안 되건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뭐 급등이 굉장히 좀 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의 성격이 굉장히 좀 짙었던 그런 섹터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뒤바뀐 상황이죠. 지금 또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CDMO 업체들의 좀 수혜 부분들 이야기, 결국 이제 생물보안법 부분들의 가장 또 큰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CDMO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밀어내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에서는 좀 가장 크게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수급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좀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일단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결국 이제 생물보안법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 좀 강한 수급이 분명히 몰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약가 인하 관련해서도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 쪽이 다시금 반전 트리거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관련주들이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결국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실적이 베이스가 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말로 CDMO 쪽에 또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에 지금은 눌림목의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지, 지금 무작정 뭐 그 섹터 안에 관련주가 엮여 있다고 해서 뭐 이 종목 좋고 이 종목 좋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잘 가는 섹터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시력 본부장, 뉴스탁의 유차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